여러분, 반갑습니다.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, 이 두꺼운 책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장박사입니다. 오늘은요,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세계 경제사의 한 장면, 바로 개발도상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. 1985년. 도대체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된 걸까요?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왔거든요.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?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,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,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거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우리 산업, 우리 기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. 외국 것들이랑 경쟁하는 건 아직 무리야. 바로 이거였죠. 이게 거의 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다들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데요. 말은 어려워도 내용은 간단해요. 야,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 물건 사다 쓸 거야. 이제 우리도 직접 만들어 보자. 이거예요. 근데 그냥 만들자고 하면 바로 되나요? 안 되죠. 그러니까 일단 높은 벽을 쳐서 외국 물건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.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마음 편하게 무럭무럭 자랄 시간을 벌어주자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1985년, 이 해를 구점으로 이 단단했던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아니, 그냥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요. 그렇게 굳게 닫아 걸었던 무역의 문을 자기들 스스로가 활짝 열어 젖히기 시작한 겁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내부에서부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?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기업 지켜줬는데 애들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지 도무지 경쟁력이 늘지를 않는 거죠. 두 번째, 밖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. 아니, 그렇게 문 걸어 잠그는 건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. 하고 말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한 방.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을 건 거예요. 돈 빌리고 싶으면 그 무역 장벽부터 허무세요. 안 그러면 국물도 없습니다.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한 거죠.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그랬구나 하고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. 그쵸? 하지만 이 엄청난 변화는요. 데이터,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명확하게 보입니다. 자,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이게 바로 브라질하고 인도의 관세율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. 와, 이거 보세요. 80년대 후반만 해도 저렇게 수십 %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관세 장벽이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? 그냥 뚝 하고 떨어지죠? 이건 거의 절벽에서 자유낙하하는 수준입니다.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예요. 여기서 관세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냥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내는 입장료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. 예전에는 이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외국 물건들이 들어올 엄두를 못 냈던 건데 이제 이 나라들이 자, 오늘부터 파격 세일 들어갑니다. 입장료 대폭 할인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. 자, 그럼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보세요. 1985년 딱 이 지점을 기준으로 선이 어떻게 움직이나요? 그전까지 수십 년 동안 거의 바닥에 붙어서 기어가던 이 무역 비중선이 갑자기 로켓처럼 하늘로 솟구시기 시작하죠?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꽉 막혀있던 댐이 터지면서 전 세계로 교역의 물길이 쫙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무역의 문도 활짝 열렸겠다.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해졌을까요? 경제 이야기가 항상 그렇듯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재미가 없죠.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.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도 따라오는 법이니까요. 기대는 뭐였을까요? 당연히 수출이 빵빵 터지고 경제가 막 로켓처럼 성장할 거다. 이런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죠.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? 물론 무역의 양 자체가 늘어난 건 팩트예요.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.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국민들의 삶이 진짜 더 나아졌습니까?
이 질문 앞에선 똑똑한 경제학자들조차도 하고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. 논쟁이 아주 뜨거운 부분이죠. 바로 이 지점이 무역 자유화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좋은 점부터 볼까요? 예전처럼 그냥 농산물이나 원자재 같은 거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이 들어간 공산품을 만들어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이건 분명 큰 발전이죠. 하지만 동전의 뒷면을 보면요.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값싸고 질 좋은 외국 제품들 때문에 국내에 있던 공장들이 버티질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는 겁니다. 그럼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?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.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게 되고 못 버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그림자가 아주 짙어지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경제사의 전환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? 핵심만 딱 짚어보면 이렇습니다. 첫째, 1985년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아주 큰 방향 전환을 했다. 둘째, 그 결과 관세는 낮아지고 무역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준다. 하지만 셋째, 이 자유무역이 과연 경제성장을 위한 만병통치약이었냐?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. 딱 이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1985년 이후 수많은 나라들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따라 걸어갔던 그 길, 무역 자유화. 과연 그게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었을까요? 어쩌면 다른 길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은요, 그냥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게 아닙니다.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고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.